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오늘의 쇼킹 탑10은 쇼킹 탑10의 이름과 걸맞게 정말 쇼킹한 걸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페이스북에 돌고 있는 이 엘리베이터 안의 무차별 폭행 영상 보셨나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나이도 어린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여자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먼저 이 화제 영상 보고 가실게요. 한 여자와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됩니다. 남자가 좀 수상해요. 갑자기 가방에서 꺼내는 벽돌, 그리고 무차별 여자를 공격합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저런 상황 진짜 싫은데. 사실 현재 페이스북에서는 이 영상의 원본이 돌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편집본으로 나왔더라고요. 자, 이 사건은 사실 2016년 5월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많이 나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곳은 사실 여러분이 건물을 이용하거나 상가에 들어가거나 아파트에 살게 되면 우리 하루에 몇 번씩 또 엘리베이터 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실 모르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가지만, 마치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사회가 약간 작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도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질 수 있지만 정말 추악한 폭행, 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성추행, 또는 강도, 또는 그 외에 감추고 싶은 어떤 비밀들, 그리고 미스테리한 일들까지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주제로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사건이에요. 제가 다음 사건은요, 정말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보고요, 그냥 계속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먼저 영상 보실게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대학생 타마라입니다. 타마라는 사건 당일에 자신의 개인 로트와일러와 그리고 자신의 친구 개를 데리고 11층에서 지하에 있는, 지하인지 아니면 1층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타마라라는 여자와 이 두 마리의 개가 차례대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게 되죠. 그런데 이 강아지, 자신의 강아지의 그 끈이 엘리베이터에 걸린 채 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닫혀진 채로 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줄에 목이 묶여 있는 개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정말 너무나 아찔한 장면인데요. 이게 하마터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지금 눈앞에서 죽는 걸 볼 수도 있었을 만한 정말 상황이고요. 다행히 개는 구했어요. 하지만 개를 이렇게 구해내려는 와중에 지금 여자분이 아파하시죠? 손가락 2개가 부러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얼마나 놀랐을까. 나 진짜 너무 놀랐을 것 같아, 정말.
이 영상은 정말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는 유명한 영상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죠? 무서워요, 그쵸? 무섭죠? 그래도 정말 살아서 다행입니다. 네, 맞아요. 다행인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있었던 영상인데요. 정말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싶진 않지만 정말 중국에선 이런 사람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엄마가 이제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담배를 이제 공공장소에서 막 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몰지각하게 이제 폐쇄된 곳에서까지 담배를 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이 남자한테 담배를 좀 피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그 양아취처럼 보이시는 이분이 아이가 있는 곳에서 엄마에게 한 행동을 담은 CCTV였습니다. 보실게요. 아오 열불나. 진짜 나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지은나 짜증나 진짜 쫓아가서 다 때려 부려야 돼 그러시는데 근데 애가 다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애는 결국 엘리베이터 혼자 남겨지고 저게 뭐예요. 저 엄마는 얼마나 집에 가서 서럽겠어요. 그리고 애 엄마가 나쁜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 담배를 피우면 어떡해. 누가 양아취 아니랄까 봐서 진짜. 그렇게 하고 남자가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죠. 자, 정말 이 충격적인 영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직도 어쩌면 물론 이런 폭행은 현 사회에서도 있는 일이고요.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아니다 보니까 CCTV에 더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찍혀온 거고요. 비단 엘리베이터 아니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슴 아픈 영상이었습니다. 낯술한 거 아니에요? 낯술 정도일까요? 내 생각에 약간 뇌가 없는 사람 같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난 진짜 이 와중에 우리 로즈님이 고추를 없애야 돼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너무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운 영상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도 혹시 여자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신다면, 그리고 낯선 남자와 엘리베이터 속에 같이 있다면 어느 순간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정말 현실화가 되었다면,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기분이 좋지 못할 어떤 걸 당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건장한, 되게 덩치가 큰 남자거나 인상이 안 좋은 남자면 저도 너무 무서울 것 같지만 약간 좀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데 만만하다면 저도 막 그렇게 맞서서 싸울 것 같은데 중국의 엘리베이터 성추행범에 맞선 한 엄마와 딸의 CCTV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엄마와 딸이 타게 되죠. 와, 진짜 미쳤어. 세상 참 별일 다 있지 않아요? 나 진짜 짜증나서. 세상에 나 진짜 별 사람 다 있는 것 같아. 아니 엘리베이터에, 그것도 자기 애랑 있는 엄마한테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발정났냐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도라이 미친놈. 뚝갑 해버려야겠어요. 그쵸, 손가락을 부셔야 돼요.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엘리베이터라서 CCTV로 잡힌 것 뿐이에요. 안 잡혔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는 저런 파렴치한 성추행범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것도 중국에서 제가 가져온 영상인데
저는 또 무조건 이게 중국에서 이런 영상이 많다고 편협한 시선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이 영상은 조금 비위가 약하신 분은 안 보시는 걸 권할게요. 비위가 약하신 분은 이걸 보지 말아주세요. 이거 보기 힘들어요. 비위 약하시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탔죠. 초조해합니다. 뭔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상한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훨씬 더 긴장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전에는 괜찮았다가도 갑자기 방광에 굉장히 압박을 느낀다든지 막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느낌이 나는 건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간혹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진짜 막 바지를 막 부여잡은 적이 저도 몇 번 있어요. 하지만 그걸 참아야 되는 걸 아는 게 이제 윤리의식이 있는 시민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멀쩡하게 생긴 이 여자분이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자분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의무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다녀온 제 지인의 말에 의하면, 물론 그 지인이 중국의 모든 사회를 아는 건 아니지만, 약간 중국인들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오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다른 나라보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공원에서 똥을 싸거나 또는 지하철에서 오줌을 싸는 어떤 그냥 굉장히 정상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저는 다른 나라 문화를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지하철에서 오줌을 싼다고요? 야, 지하철에서 오줌 싸는 분 꽤 있대요. 그래서 그럼 지하철에서 뭐 여자가 오줌을 싼다기보다 뭐 애가 너무 오줌이 급한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그냥 애 바지 벗기고 그냥 세운대요. 그러면은 오줌물이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내려온대요.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이 무지 많더라고요. 제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지만 제 동생도 중국에 갔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중국이라는 곳이 황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황금을 이렇게 똥으로 보게 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가슴 먹먹한 사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저희한테 조금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거는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흔하게 보시는 그 장애인 분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어떤 좀 사건이 있었고, 장애인 분이 열심히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지만 결국에 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여러분 보실게요. 여기는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 네. 자,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고요. 아주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거울을 보고 있고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이걸 타지 못하게 되죠.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그대로 추락하시는 바람에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이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니 원래 노약자와 장애인만 이용하기로 한 곳에 왜 일반인이 탔냐라고 하지만 사실 어쩌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저분이 일부러 문을 닫았다는 증거는 또 없거든요. 어쩌면 저기 문이 이렇게 닫혔는데 누군가 오는 걸 못 보셨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곳에 딱 들어오려고 하셨다가 이분이 이제 이걸 못 탔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화가 나셔서 이걸 한 번 더 들이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이받게 되면서 이곳의 그 충돌로 인해서 오른쪽 하반부가 이렇게 부서지게 되죠. 엘리베이터의 문에.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한 번 더 부딪히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요, 지금 이재명님께서 본인 잘못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화를 참지 못하는 잘못 아니겠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장애인 거를 왜 남이 탔느냐. 근데 저는 여기서 그 판단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화제의 영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실 영상은 실제 사건입니다. 물론 다 여태까지 실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1999년 10월 15일 제 생일이네요. 저녁 11시에 발생한 엘리베이터 사건입니다. 1999년 10월 15일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뉴욕의 한 도시의 빌딩의 엘리베이터 안이었어요.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니콜라스 씨는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좀 공기도 쐬고 싶고 담배도 한 대 피우시고 싶어가지고 사무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위에 있는 이 시간 타이밍을 좀 봐주세요. 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고장이 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누군가가 구조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문을 열어보기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네요. 아, 짜증나. 퇴근도 해야 되는데 뭐야, 경비들은 뭐 하고 있어? 하면서 기다려봅니다. 하염없이.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요.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위로도 나가볼까? 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작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었죠. 자, 여기서 카라고 돼 있는 건 각각의 엘리베이터예요. 그렇게 3시간이 지나버립니다. 3시간이 지난 거라면 4시간이 지나요. 그럼 이제 새벽 3시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는 아예 누워버렸어요. 이상하게 다른 엘리베이터에서는 불이 켜지기도 하고 뭐 꺼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엘리베이터가 이게 거의 아침이 된 시점이거든요. 다른 엘리베이터를 누군가가 고쳐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만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되지 않죠. 그렇게 14시간이 흐릅니다. 15시간.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체념한 것 같아요. 열아홉 시간. 명함을 내려놓고 카드놀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죠. 22시간이 지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에 있는지 거의 하루차예요. 24시간. 시간은 너무나 지겹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구조하러 오지 않아요. 왜냐면 토요일이 지나가는 일요일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안 와요? 마지막 갇혔을 때가 금요일 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은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하니까. 그 건물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아까 고치러 온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제 추정으로는 건물 자체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38시간, 39시간, 40시간이 지납니다. 무언가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41시간 만에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구조됩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빨리 감기로 봐서 여러분 이렇지만 와,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기에 41시간 동안 갇혀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건물 밖에 누군가 있는데 주말이라 아무도 안 와. 아, 그러면 내가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 근데 여긴 너무 춥고 배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배고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1999년에 엘리베이터에서 41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한 분의 비디오였어요.